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은 부피와 질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피라고 합니다. 부피.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도 있고 밀리리터도 있고 병원에 가면 아이들 실험약 줄 때 cc, 몇 cc씩 먹이라고 하죠. cc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위는 같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세제곱미터도 있고 그 다음에 리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리터는 1000ml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지니고 있는 물질의 고유한 양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질량이라고 합니다. 질량. 단위는 미리그램 있고 그램이 있고 킬로그램이 있고 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톤으로 갈수록 1000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000mg이 1g, 1000g이 1kg, 1000kg이 1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그램 배웠죠? 지난 시간에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분동에서 오각형 분동과 사각형 분동, 세모 분동이 있었죠. 그래서 오각형 분동은 500mg 짜리였어요. 그럼 500mg은 0.5g으로 변환했던 거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질량은 양이고요. 무게는 힘입니다. 힘에 대해서는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힘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요. 이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그래서 중력은 장소에 따라 변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무게 힘은 무슨 저울로 측정했었냐면 1학년 때 실험했었죠. 용수철 저울입니다. 용수철 저울. 그래서 힘에 가장 공헌을 하신 분이 누구냐? 뉴턴입니다. 그래서 단위도 뉴턴을 많이 사용하고요.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힘, 그램 힘이라는 이런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반드시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은 양, 무게는 힘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다시 물체가 지니고 있는 물질의 고유한 양. 자,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윗접시 저울로 측정하기 때문에 한쪽에는 물체를 놓고 한쪽에는 수평이 될 때까지 분동을 놔서 이 분동의 합이 물체의 질량이므로 달나라가에서 측정해도 화성에 가서 측정해도 항상 질량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의 부피를 측정해 봤습니다. 철과 알루미늄 부피 측정해 봤죠? 자, 그러면 규칙적인 모양은 길이를 측정해서 부피를 계산하고요. 불규칙한 모양은 자, 뭐를 이용했죠? 예, 맞습니다. 눈금 실린더를 이용했죠. 그래서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고 부피를 먼저 측정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를 넣은 후 다시 부피를 측정하죠. 그러면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빼면 그 늘어난 액체의 부피가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액체의 부피는 그냥 눈금 실린더에 집어넣고 눈높이에서 가장 낮은 수면의 높이를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 기체의 부피는 자, 눈금 실린더에 물을 채워서요. 물이 담긴 수조에 거꾸로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눈금 실린더에 있는 수면의 눈금을 읽죠. 그리고 가는 간을 통해서 눈금 실린더 안쪽으로 기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기체가 들어간 만큼 거기에서 수면이 그 눈금 실린더의 수면이 낮아지겠죠. 밖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물을 채운 실린더 수면의 눈금과 기체를 넣은 후에 수면의 눈금 차이를 계산하면 그 안에 들어간 기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선생님께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질량 측정을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윗접시 저울을 이용한 물체의 질량 측정. 그래서 저울을 수평한 곳에 놓고요. 먼저 0점 조정 나사로 바늘이 눈금의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측정할 물체는 왼쪽 접시에 올려놓고 오른쪽 접시에는 수평이 될 때까지
분동을 큰 거, 무거운 거부터 차례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수평이 되었으면 올려놓은 분동의 질량을 모두 합하면 물체의 질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물체의 질량이 아니라 10g의 시약을 재겠다. 아니면 100g의 시약을 재겠다. 이렇게 일정량의 시약을 잴 때는 윗접시 저울 양쪽에 약포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0점 조정 나사로 저울의 수평을 맞춥니다. 그리고 왼쪽 접시에는 측정하고자, 자 10g짜리를 측정하고 싶다, 20g짜리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측정하고자 하는 시약의 질량에 해당하는 분동을 왼쪽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약숟갈로 자 수평이 될 때까지 시약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수평이 되면 그 시약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약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질량과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질량과 부피를 알아야지만 가장 중요한 밀도라는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밀도는 한문으로 빽빽할 밀, 정도도입니다. 그래서 밀도는 빽빽한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말합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 다시 말해서 질량을 부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질량의 단위를 부피의 단위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자, 그램 퍼 밀리리터와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는 같은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피에서 밀리리터와 세제곱센티미터는 같은 단위였으니까 똑같은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는 같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도의 단위가 되려면 무조건 질량의 단위를 부피의 단위로 나눠준 것은 다 밀도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밀도는 빽빽할 밀, 정도도.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 그래서 밀도의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아주 중요하죠. 밀도의 특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질량과 부피를 측정해서 밀도를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철과 알루미늄, 물 세 가지를 측정했을 때 밀도는 어떻게 나왔죠? 네, 맞습니다. 밀도 값이 다 달랐죠. 그래서 밀도는 물질마다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자, 물질의 특성이다. 그 다음 밀도는 같은 물질이면, 자, 물을 가지고 했었죠. 물 10ml를 측정해보고 물 20ml를 측정해봤어요. 자, 부피가 2배가 되면 무엇도 2배가 될까요? 그렇죠. 질량도 2배가 됩니다.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도 2배, 질량도 2배. 그러면 밀도는 양에 관계없이 항상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질량이 일정하면 다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분모에 있으니까 부피가 커지면 당연히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부피와 밀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가 커지면 당연히 밀도는 작아지게 되겠죠. 다시 부피가 일정합니다. 이번에는 분모가 일정해요. 그러면 분자인 질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고 밀도와 질량은 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밀도 공식을 이해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래서 질량은 클수록 부피는 작을수록 밀도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질량에 비례하고 부피에 반비례합니다. 자, 밀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풀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꼭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창의인성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밀도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고안하여 친구들과 상의해서 기록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궁금한 점을 항상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표현하고 생각한 것을 남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토의하고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자라는 이런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 아하, 그렇구나. 복습 노트에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정리하는, 그리고 항상 주변을 잘 살펴보고 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